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할 때이니까 차츰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우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제가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못해서 여전히 무거운 마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법안도 시대가 지나고 상황이 바뀌면 달라질 수도 있고 우리가 최고의 법안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악법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 법안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법안들을 우리가 수정하고 개정하는 것도 중요한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책무를 다 하는 것이 이번 필리버스터에서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방송 3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방송 3법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공영방송의 거버넌스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런 거버넌스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됐지만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정말 기존의 체제대로라고 한다면 우리 대통령이 우리의 집권 여당이 더 많은 이사를 선임할 수 있고 우리와 코드가 맞는 사람을 사장으로 내려 꽂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합법적인 방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송 3법을 통해서 우리의 정치 권력, 우리의 국회가 추천하는 이사의 비율을 40% 미만으로 낮췄습니다. 40% 미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0% 미만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0%를 우리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다양한 대표 기관들에게 넘겨줬습니다. 구체적으로 미디어 학회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미디어 학회가 이사회에 포함돼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방송통신위원회가 규정하는 그런 평가 방식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되는 미디어 학회라든지 단체들이 이사를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최선을 다한 것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 이사 추천권과 사장 선임의 권한들을 우리는 우리 국민들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영방송이 공정성과 중립성,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고 공영방송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는 왜 그 권력을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게, 선출되지 않은 단체에게 그 권력을 넘겨주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권력으로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사 선임을 하는 그게 권력입니까? 그 권력을 선출되지 않은 단체에게 넘겨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복잡하지 않게 그냥 정치 권력이 그대로 100% 추천권과 선임권을 가지고 공영방송의 이사를 선임하고 사장을 선임하자라고 하는 게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3법을 통해서 집권 여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말하면 기득권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추천 권한, 권력은 아닙니다. 그런 추천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과감하게 버리겠다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언론 자유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방송 3법 개정안은 이 같은 의지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이 법안들은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을 다원화하고 사장 선임 절차를 보다 민주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편성의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공영방송이 다시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서 본연의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영방송이 특정 정권이나 자본의 입김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오직 국민의 이익과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공영방송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우리 국민을 위한 공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개정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사회의 민주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것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언론 환경을 물려주자는 것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누가 집권하든지 흔들림 없는 공영방송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는 상태로 우리 22대 국회가 만들어서 넘겨주자는 것입니다. 물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때는 국민의힘 우리의 심의 과정, 심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본회의 과정에서 이것이 잘못됐다, 저것이 잘못됐다, 반대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모습 보이지 말고 우리가 추가 수정을 할 때는 처음부터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하고 좋은 법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언론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과 함께 언론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해서 김영 간사님 그리고 수많은 언론개혁 TF팀 우리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검찰개혁과 함께 언론개혁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 사법개혁, 언론개혁에 함께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 언론개혁의 필요성,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실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당이 다르다고 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외면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영방송으로서의 제 역할을 해야 민주주의가 제대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디테일한 부분에서 반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개혁의 필요성,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법안 심사 과정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만 하지 마시고 방송법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대안이 있으면 글로벌 표준이라고 주장하지 마시고 영국의 BBC 사례 말씀하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법률을 글로벌 표준으로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왜 영국의 BBC, 일본의 NHK를 얘기하면서 글로벌 표준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방송법 개정안이 글로벌 표준이 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협조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공영방송은 우리 국민들의 것입니다. 대통령의 것이 아닙니다. 권력자의 것이 아닙니다. 정치 권력의 것이 아닙니다. 돈 몇 푼 흘려주는 자본 권력의 것도 아닙니다. 협찬 얼마 줄 테니까 기사 빼달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의 공영방송이 돼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영방송뿐만이 아닙니다. 민영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의 운영 체제가 공영이냐 민영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방송으로서의 역할, 공기로서의 해야 할 역할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그걸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 민영방송에 관여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민영방송이라고 할지라도 방송으로서의 공기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법을 통해서 확실하게 명문화하면 더 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방송에 종사하는 사람들, 언론에 종사하는 우리 현업의 기자와 PD들, 현업 언론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언론인들이 공영방송에서 일하느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민영방송에서 일하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공영에서 일하든 민영에서 일하든 지역의 방송에서 일하든 소규모 방송에서 일을 하든 그 사람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진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민영방송도 필요하다면, 지역방송도 필요하다면 우리가 노력해서 새로운 법안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에 대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머리를 맞대고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보도 기능이 있는 모든 방송사는 공정한 방송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민영방송이면 보도 책임, 보도의 역할이 달라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민영방송이 하든 지역방송이 하든 종합편성 채널의 보도국에서 뉴스를 만들든 모든 뉴스는 정확해야 되고 진실을 추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진실을 헤아려고 하는 외부의 압력이 있다고 한다면 단호하게 맞설 수 있는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구조를 만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이 노력하지 않는다, 언론사가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비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이어서 할 수 있는 체제를 무너뜨린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종합편성 채널과 민영방송과 지역방송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단체 협약을 통해서 수많은 방송사들이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런 보도 책임자 임명 동의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으로 마치겠습니다. 언론 자유가 건강하게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민주주의가 견고하게 지켜질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정작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언론을 좌파 언론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이태원은 약간의 동남아 식당 이외에 먹거리나 술집도 별로 없고 볼거리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MBC, KBS, JTBC 등 좌파 언론들이 2, 3일 전부터 사람들이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내보낸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의혹을 내비쳤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너무나 당혹스러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자가 할 이야기입니까?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국정을 이끌어야 할 대통령이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안타까운 참사에 대해서도 좌파 언론을 운운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언론을 보는 그 사람의 언론관이 그랬던 것입니다. 장악해도 되는 것이 언론이었던 것입니다. 좌파 언론이라고 낙인 찍고 각종 심의와 또 징계를 통해서 입을 틀어 막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언론관이었던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그렇게 수많은 젊은이들이 좁은 골목에 갇혀서 고통 속에 목숨을 잃은 참사에 대해 도대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진실을 외면하는 지도자를 택한 대가는 참으로 지난 3년 동안 혹독했습니다. 그 최종적이고 비극적인 결과가 12.3 비상계엄과 탄핵이었습니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대통령의 행위는 단편적인 사건들의 연속이었지만 이렇게 거듭 축적된 후퇴는 대한민국의 거대한 위기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정신을 제대로 차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회복과 재건의 시간입니다. 역사적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 결단의 시간입니다. 생전에 민주주의의 위기를 느낀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벽에 대고 욕이라도 해라. 벽에 대고 욕을 하는 국민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광장과 거리로 많은 사람들이 뛰쳐나오면서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윤석열 정권을 결국 무너뜨렸습니다. 저 이정원과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과 개혁에 힘써달라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언론개혁을 반드시 완수해내겠습니다. 우리 선배 동료 여러분과 함께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반드시 완수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명의 독재적이고 파괴적인 인간에 의해서 무너졌던 언론의 자유를 되살리고 공영방송을 다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키라는 국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을 반드시 실현내야 합니다. 부디 공영방송, 한국교육방송 EBS를 국민의 품으로 완전히 되돌려드리기 위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만장일치로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오늘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애써주신 분들에게 한 말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원 의원실에서 고생해 주신 노경일 보좌관, 김혜근 보좌관, 최대혁 선임비서관, 이경만 선임비서관, 장강빈, 장지현 비서관, 김현수, 박재영, 김수현 비서관께 수고했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정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